예, 5월 9일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뭐 대형주 쪽에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최근에 조금 센 발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사실 센 발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발언이긴 한데 어쨌든 뭐 금리 인하 쪽보다는 계속 유지해야 돼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가 튕겨 올라간 게 좀 부담이 됐고,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동시에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지수가 올라가기 좀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작은 종목들, 뭐 화장품, 해운, 게임주 이런 쪽에서 제한적인 어떤 반등 시도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뭐 시장의 어떤 조정 요인을 따져보면 우선 국채금리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4.4% 중반까지 빠졌다가 오늘 4.5%, 우리 증시 돌아갈 때 4.51%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연준 인사들의 연이은 발언, 뭐 인플레이션 낮추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리고 경기가 좀 둔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뭐 언제 완화가 되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릴지는 알 수는 없겠는데 뭐 결국엔 2% 회복될 거다. 이거 사실 주식시장이 좋게 해석하려면 맨 마지막 문장 결국 2% 돌아갈 거야 뭐 이런 쪽으로 갖다 붙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 오늘 내일 새벽 이렇게 3일 내리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가 제법 크게, 또 이틀 동안 특히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기 쉬운 환경이고, 금리가 올라가는 날에는 우리 증시가 썩 좋은 흐름이 나오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좀 부담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이슈인데, 그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조금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켄 밀러가 엔비디아 주식 팔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사가 나왔고, 또 브래드 캐스트너도 AI주 줄여야 된다, 많이 올라서. 그래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주 싹 다 줄여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하면서 뭐 여기에 제가 표기 안 한 종목들까지 대부분의 반도체를 매도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주도주가 어떤 시세가 마무리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끌어왔던 종목인데 이게 그러면 끝났다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그 미중 간에 한동안 잠잠했던 그 반도체 견제 이런 것들도 살짝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런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제기될 때마다 우리 시장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경계감도 아마 일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오늘 대체로 좀 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부담이 됐고,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수급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게 불안정했다라면 오늘 소형주가 더 빠졌어야 돼요. 근데 오늘 대형주 지수가 1.4% 빠지고 중형주는 0.3%밖에 안 빠지고 소형업종 지수는 거의 안 빠졌거든요. 0.09%니까 제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위까지 낙폭이 적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2% 가까이 낙폭을 보였고, 시가총액 20위 이내 중에 플러스 난 종목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기일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마린솔루션, 이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야 된다라고 어제 뭐 거의 뭐 2조 원 거래대금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거래대금이 어제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1조 3천억 정도 됐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빠졌을 때 이제 빠진 걸 받아낼 수 있는 자금이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거든요. 이게 오늘 그래도 거래대금이 어제보다 줄었으니까 코스닥이 덜 빠진 거지, 어제같이 한 2조 원 나왔으면 아마 코스닥 더 빠졌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급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어쨌든 오늘 옵션 만기일이 시장을 좀 누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또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보면 이제 페노션 주가가 올라가죠. 뭐 운임료 올라간다. 이게 뭐 중동 지역 긴장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운임료 올라간다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페노션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페노션뿐만 아니라 이제 해운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주 며칠 조정 나오는가 보다 했는데 올라가는데, 화장품주가 주도주로서 완전히, 그러니까 가장 강한 종목으로 회복했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때그때 시장 컨디션에 따라 이제 바뀌는 종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는 뭐 대형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매수가 갔다가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될 때는 기존의 강세 종목들 있잖아요. 뭐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주라든가 하여튼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조선주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이면에는 좀 시장이 금리도 올라가고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제 틈새로 다시 또 일로 넘어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게임주 강했죠. 이게 대표적인 낙폭과대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군인데 이제 고비점에 다다랐죠. 121선이 저항으로 작용했었는데 근데 이게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이 기사 나왔잖아요. 네오이즈 5억 몰빵했다가 뭐 크게 날렸다더라 뭐 이런 기사 나왔는데 이래서 아유 참 보유하신 분들 힘들겠다 이런 이제 느낌이 되는 기사인데 사실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기사 나오면 대체로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보통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경계감을 잔뜩 높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이러면은 보통은 이 바닥 거의 쳤구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게 나온 게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바닥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정서를 조금 더 강화한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신규 게임 일정이라든가 일부 게임주의 실적 호전 뭐 이런 것들이 좀 더해져서 올라간 거긴 한데 어떤 이런 내용들도 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3,600억 팔아서 되게 많이 팔았나 보다 이렇게 보여지죠. 실제로 되게 많이 판 거예요. 근데 다만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 비중이 늘어난 게 아니라 매수 비중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최근에 가장 적을 때도 매수 비중이 전체 거래에서 25% 정도 금액 기준으로 차지했었거든요. 또 오늘 20%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매도는 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은 매도했다라기보다는 약간 매도했고 안 샀다. 예, 안 사서 저게 매도로 좀 더 많이 잡힌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매도가 증가되는, 그러니까 매도 비중이 대체로 한 25에서 28%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 상태에서 매수는 줄어든 상태에서 매도가 30%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증시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다음에 외국인들 매매는 아무래도 오늘 만기일이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뭐 거의 다 매도 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네이버 매수 들어가 있고 뭐 이스페타시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다음에 이제 해운주 이게 좀 해운주 조선주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뭐 딱히 매수 쪽에서 업종별 특징은 없습니다. 뭐 화장품, 2차 전지, 뭐 중공업 뭐 고르게 좀 나눠서 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엔캠 오늘 급등했는데 이제 엔캠 사고 YC 예전에 이제 YIK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업들 뭐 동진세미캠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반도체 쪽 사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팔고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좀 구분이 되는 그런 매매를 한 게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이 잡힌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 역시 이제 매도 쪽에 좀 들어가 있어서 매수 쪽에 상대적으로 반도체주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대체로 좀 매도 쪽에 가깝게 했고 그 외에는 뭐 업종별 특징이 딱히 그렇게 잡힌 건 없고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평가가 좀 괜찮았던 종목들을 골라서 담는 뭐 종목 장세 정도. 그러니까 근데 오늘 뭐 기관이 워낙 1,200억 판 날이라 어떤 매수에서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중간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매 동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최근에 그 빅테크 노이즈가 매일 나옵니다. 뭐 애플도 나오고 뭐 엔비디아 나오고 테슬라도 노이즈가 있고 뭐 하여튼 대체로 보면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마무리 되는 측면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노이즈가 나올 때 오히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하락의 시작이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버텨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 발언이 뭐 금리 유지 쪽으로 이야기를 두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뭐 예상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데이터상으로는 그러니까 5월 지표가 발표되는 6월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좀 더 내려갈 다시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기대치거든요. 근데 그게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경계감 있는 뉴스 나올 때 이제 금리가 좀 출렁거리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연준 인사들 발언이 최근에 더 부각되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이 이번 주에 좀 세게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주마다 국채 발행은 해요. 하는데 이번 주에 이틀에 1,000억 달러면 한 주에 1,000억 달러도 이제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금리를 흔들기 좋은 조건이긴 했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노이즈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제 만기가 끝났거든요. 만기 끝나서 만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다가 만기 당일날은 찍어 누르는 형태가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찍어 누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수가 그
원화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연고점에 근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 연고점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달러 기준으로 보면 한 5% 정도 차이가 나요. 피크 대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지금 지수가 피크를 쳤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빨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기 이후에 다시 이제 좀 매수 쪽으로 붙어주고 오늘 팔았던 대형주들 다시 매수 들어오는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오늘 뭐 이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오늘 빠져서 이게 본격적인 5월 매도 국면의 시작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1월부터 3월, 2월부터 4월, 3월부터 5월 뭐 이런 식으로 3개월 단위로 쭉 쪼개서 이제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쪼개서 봐서 이제 어느 3개월 주기가 제일 많이 올라가느냐. 특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 그 봤더니 보통 뭐 5월에 팔아서 가을에 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봐서는 오히려 5월 지나서 6월부터 8월까지가 가장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확률 75%에 평균 상승률이 7.2%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7.3% 정도.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5월에 흔들린다라면 오히려 주식을 사는 게 맞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뭐 자사주 매입이 늘어난다든가 뭐 투자자들이 좀 주식을 좀 사들이기 시작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통계가 또 역으로,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깨진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월에 우리나라 최근 10년 동안 4월에 양시장 오를 확률이 70%, 80%였는데 지난 4월에 빠졌잖아요. 이게 뭐 반드시 이제 무조건 맞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긴 한데, 근데 최근에 이제 지표상으로는 터무니없이 막 연속적으로 빠지는 장은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질 때는 좀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수급이나 실적 평가가 좋았던 종목군들은 좀 주목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안내 계속되면 이게 다음 주 되면 ADR이 과매수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공지해 보시면 ADR 지표 보실 수 있는 이 페이지가 나오니까 지금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다음 주 정도에서 이게 120 전후 되면 조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올려진 거 데이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까지만 가격 혜택 드리는 이벤트, 그러니까 고릴라 리서치 그 멤버십 가입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 가입하시면 주 2회 기업 분석 보고서 2번, 교육 강의 2번, 그 다음에 그 멤버십 뭐 브리핑 4번,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강좌 뭐 등등, 그리고 이제 주가 예측 AI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 혜택은 향후에 이제 가격대가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는데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인상하고 무관하게 이 가입이 그대로 쭉, 설령 이제 가입했다 나중에 이제 만기 연장 안 하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실 때도 가입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대로 적용해 드리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좀 뭐 쭉쭉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변동성이 뭐 계속 나와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일관되게 말씀드린 건 지수에 의미 둘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종목이 되게 중요할 때라서 종목 수급 동향 여기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내용 나올 때마다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